그러면 헬로 두 개가 뜨죠. 이게 C 뿔뿔, 이게 C 문법이에요. 기억나죠? 아, C 뿔뿔은 모르겠구나. 시뿔뿔은 처음 봐. C는 기억이 나죠. 음. 그냥 C대로 할게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기본적인 자료형은 알죠. 인트, 캐릭터, 쇼트, 이게 음. 일반적인 정수형 자료형이고, 물론 얘는 문자형이지만 플로에트, 도어블, 뭐 이게 일반적인 실수형 자료형이고, 뭐 대충 이 정도만 알면 되긴 하는데, 이제 여기서 스트링이라는 친구가 또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네임스페이스에서 std, 이라는 걸 가져와야 쓸 수 있는 신기한 친구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딱 대면은 이렇게 나와요. 컨트롤에서 누르면 아, 얘 타입은 요따구로 생겼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넘어갑시다. 그거는 이제 쟤네를 배우고 C++ 공부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만 쓸 거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된다. 나 시뿔뿔 저거 위에 거 이해 못했어. 프린트 위에. 그냥 객체를 넘기고 넘긴 거예요. 책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 cout은 세탁소, 그리고 printf는 세탁기라고 보시면 돼요. 세탁소에다가 빨랫감을 맡기는 게 직접 세탁기에다가 빨래를 돌리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쉽잖아요. 이제 객체 지향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책에서. 일단 이건 넘어가고 지금 객체 지향 갈 때는 아니에요. 좋아요. 이거는 이제 기초적인 자료형이니까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 A라는 친구를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 A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냐면 그냥 A를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고요. A의 주소값을 출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실행시키면 A는 2를 가지고 2라는 값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주소값은 1362만 9996이에요. 자, 그러면 아, 우리는 이 주소값을 가지고 이 주소값에 2가 저장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변수라는 친구는 하나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고 그 주소값에서 이 인트만큼의 바이트를 할당 받았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인트가 몇 바이트죠? 파파이트. 4바이트죠. 이거는 다시 말해서 1362만 9996 바이트 주소에서 1363만까지, 그러니까 플러스 4까지. 그림판으로 하자. 주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A라는 주소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A라는 주소가 1이라고 할게요. 1번째 주소에 A라는 주소가 할당이 됐어요. 근데 A가 무슨 형태의 자료형이에요? 지금 인트. 그렇죠, 인트죠. 정수 들어간 거. 인트는 4바이트죠. 음. 여기까지 뭐 이해했죠? 그러면은 얘가 1번째 주소에서 5번째 주소까지, 왜냐면 플러스 4니까 1번째 주소에서 5번째 주소에까지 할당 받은 거예요. 그 말을 한 거예요. 저는 지금 할당을 받았죠. 그러면은 A를 처음부터 컴퓨터가 5번째 바이트까지 읽으면 1바이트는 8비트입니다. 자, 그러면 A라는 값은, A라는 주소 값은 이 4바이트라고 했잖아요. 주소 값은 주소 하나당 1바이트예요. 그래서 1번째 주소에 8개의 0이 들어있고 2번째 주소에도 마찬가지로 8개의 0이 들어있고 이렇게 해서 8비트가 쭉쭉쭉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1바이트씩. 그러면은 1번째 주소에서 5번째 주소까지 이 이진법을 10진법으로 바꿨을 때 2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게 변수예요. 하나의 독립적인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소의 범위를 할당받았으며 그 범위 안에 변수의 값이 정의가 되어 있고 정의가 되어 있는 게 변수라는 거예요. 컴퓨터에 있어서. 배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배열도 변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그 변수의 형태가 배열일 뿐인 거지. 근데 얘는 두 개 출력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어레이를 했는데 어레이는 두 개 다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어레이는 그냥 주소들의 집합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 이렇게 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당연히 이건 안 되죠. 이걸 써야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아예 똑같은 건 아닌데 대충 이거랑 의미가 비슷하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 1이 나올까요? 1이 나오죠. 왜 1이 나올까요? 이 주소에 있는 값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연산자가 포인터 연산자거든요. 그래서 1677만 6520에 있는 주소 값을 가져오겠다. 무슨 형태로? 인트 형태로. 그러니까 4바이트만큼 가져와서 인트 형태로 읽어서 출력하면 1이 나오는 거죠. 왜? 1, 2, 3, 4, 5를 주장했잖아요. 그리고 어레이는 시작 주소 값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거가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배열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런 형태로 하거나 혹은 int array2 는 괄호 안 넣어도 돼가지고 자꾸 괄호를 안 넣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혹은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자,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얘네들은 왜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지? 1, 2, 3, 4, 5 잘 되는데. 아무튼 이거는 잘 출력이 되니까 그냥 넘어가고, 어레이는
크기를 직접 지정해 줄 수도 있고 지정 안 해줘도 되고 그냥 어레이만 만들어주면은 그 안에는 3 값이 들어간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이 정도는 이해됐죠? 네. 아, 인트형 여러 개를 만들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네, 여기서 형이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좀 재밌는 걸 할 건데 인트형 어레이를 하나 더 만들게요. 그 다음에 포인터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까지는 따라올 수 있죠? 여기까지 해보고 실행을 해보면 1, 2, 3, 4, 5가 뜨는 게 볼 수 있어요. 예, 이제 이제 코드로 설명 좀 해주자면은 우리가 어레이를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포인터를 하나 만들었죠. 포인터에는 어레이를 집어넣었어요. 일단 얘가 뭔지 모르더라도 일단 어레이를 집어넣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반복문을 돌렸어요. 5번. 그리고 프린트를 했어요. 포인터에 별을 붙였죠. 그 다음에 포인터에 플러스 1을 했어요. 그랬더니 실행 결과가 1, 2, 3, 4, 5가 출력이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뭐가 됐든 간에 PTR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 어레이에 있는 이 0번째 있었던 PTR이 1번째로 가게 되고 2번째로 가게 되고 3번째로 가게 되고 5번째로 가게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죠.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보고 싶으면은 이 별을 지워보면 돼요. 별을 지우면 그래서 보시면 뭔지 모르겠지만 1179만 6072, 1179만 6076, 1179만 6080, 1179만 6084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씩 증가해요? 4씩. 4씩 증가하죠. 근데 우린 플러스 1만 했잖아요. 아, 그러면은 이 PTR은 단위가 4씩 증가하는가 보구나를 알 수 있죠. 그쵸? 이 PTR이 어레이에 주소값을 저장한 거예요. 지금 얘는 주소값을 저장하고 그 주소값 안에 있는 내용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이걸 쓴 거죠. 별표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 PTR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은 얘가 지금 플러스 4바이트가 간 거예요. 지금 이 어레이의 특성이 여러 개의 자료형을 한데 묶은 것 뿐만 아니라 이 어레이라는 녀석은 첫 번째 주소를 저장하고 있고 그 크기만큼의 연속된 주소값을 할당하고 있구나 를 알 수 있죠. 처음 실행했을 때 뭐가 떴어요? 1이 떴죠. 이걸로 미루어 보아서 우리 PTR에다가 어레이를 넣으면 이 어레이라는 친구, 이 이름은 첫 번째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구나. 그리고 PTR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은 4바이트씩 옮겨갔죠. 그럼 주소가 연속되게 계속 쭉쭉쭉 플러스 한 거잖아요. 그 플러스한 주소값을 바라보니 2, 3, 4, 5가 나왔죠. 그럼 이 어레이라는 녀석은 지금 이 인트형이라는 자료형을 여러 개를 한데 묶은 것뿐만 아니라 연속되게 주소값을 할당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배열의 특징이에요. 또 다음으로 뭐 하면 될까? 뭐 중복 배열은 알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중복 배열하는 건 알죠. 셀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가로 3개 들어가고 밑에 그 다음 줄 4, 5, 6 들어가고 위에 3개 1, 2, 3 들어가고 밑에 4, 5, 6 들어가고. 그렇죠. 저거는 개수 안 맞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네? 저거는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이 0번째 주소랑 첫 번째 주소가 다른 친구일 가능성이 있죠. 한번 봅시다. 이거는 6번 돌리고요. 보도록 합시다. 1, 2, 3, 4, 5, 6이 나올까요? 그렇죠. 1, 2, 3, 4, 5, 6이 나오네. 그러니까 연속되긴 하지만 그 논리상 아마 이렇게 제약을 걸어놓은 것 같아요, 언어에서. 그러니까 제가 뭘 테스트한 거냐면 지금 근데 아까 포인터에다가 그냥 어레이만 집어넣었을 때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즉 논리적으로 봤을 때 포인터에다가 그냥 어레이만 집어넣었을 때 우린 지금 여기 있는 주소값을 보려고 한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주소값이 애매하죠, 범위가. 그래서 얘가 봤을 때는 좀 1, 2, 3 다 불러올 줄 알았는데. 명시를 해달라. 여기로 시작할지 여기로 시작할지를 명시를 해달라 라는 거죠. 데이터는 연속된 게 맞아요. 왜냐면 아까 테스트를 해봤죠. 포인트 1만 썼잖아요. 지금 얘를 안 쓰고.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거리가 또 나와요. 우리 인트는 4바이트라고 그래서 알겠어요. 그죠? 그러면 도어블은 8바이트잖아요. 도어블 어레이를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얘를 실행을 했을 때 0.1, 2.3, 4.1, 542.3 이런 식으로 나오길 기대하는 거죠. 우리는 한번 해봅시다. 그건 진짜 안 들어 저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잘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은 쓰레기 값이라서 그냥 이상하게 나온 건데 잘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걸 알 수 있죠. 포인터가 나가는 단위 값은 인트형이었을 때 얘를 기준으로 해서 4바이트씩 간 거였구나. 그럼 도어블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8바이트씩 가는 거구나. 얘는 배열의 주소값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컴퓨터 주소값에 대한 이해가 됐죠. 좋아요. 그러면 이 주소값 가지고 뭔 짓을 할 수 있냐. 우리 C 언어에서 함수 한번 만들어 봅시다. add 펑션 한번 만들어 봅시다. add a 인트 b return a 플러스 b 인트 b는 이런 식으로 해서 a와 b를 넣어 봅시다. 나 갑자기 저감가.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5가 출력이 되겠죠. 5가 출력이 됐어요. 자, 근데 만약에 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함수를 이렇게 하고 싶어. 이게 함수 포인터라는 친구예요. 그러면 AD라고 써서 그냥 그대로 실행을 하면 똑같이 5가 나와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죠? 아,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함수를 변수처럼 쓸 수 있구나. 그럼 만약에 형이 어떤 게임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이건 형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봐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함수를. 근데 우리가 굳이 이거를 스위치문으로 구별을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필요할 때 함수를 내가 원하는 함수를 여기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거를 이 변수로 실행을 해주면 어때요? 저는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 만약에 내가 게임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내가 어떤 무기를 들었냐에 따라서 이 변수가 공격 함수가 같은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은 내가 칼을 가지고 있을 때 칼 공격 함수, 몽둥이 들고 있을 때 몽둥이 공격 함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필요한 애를 그때그때 장착할 때마다 그거를 변수에다가 대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캐릭터 공격할 때 얘를 호출해주면 내가 검을 들고 있던 몽둥이를 들고 있던 그에 맞는 함수가 굳이 스위치문으로 하나하나 추가를 해주지 않더라도 그냥 이거 한 줄만 실행하면 내가 원하는 함수를 실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int 서브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면 난 요거 했는데 이거 다음에 ad는 서브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같은 함수를 실으신 것 같지만 5-1이 뜨죠. 함수를 포인터로 저장해서 쓸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C에서 배우는 거에서 기대하는 거는 이 정도가 다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여기에서 그럼 어레이 포인터처럼 플러스 1을 하면 안 되죠? 왜? 얘는 수정할 수 없죠. 수정할 수 없어요. 왜냐면 어레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포인터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기보다는 참조형과 똑같다는 거예요. int %는 참조형 자료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참조형 자료형과 포인터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포인터는 바람을 필 수 있어. 쉽게 말해서 뭔 말이냐면 int b라는 친구도 있어요. 아까 위에 a라는 친구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포인트를 선하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얘가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A를 버려도 돼, 얘는. 참조형을 한번 하면은 A의 주소에 바인딩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캐릭터형에다가 플러스 3을 해놓고 프린트 F에서 A를 출력을 하면 이 A 값이 5가 돼요. 그래서 CHR을 출력을 해보면 2가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값을 복사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CHR에다 플러스 3을 해봤어요. 그리고 A를 출력해봤어요. 근데 A가 5로 바뀌어있네? 그럼 CHR과 A가 같은 주소값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CHR는 B를 해놓고 print F %t, A를 하면 지금 B는 값이 얼마예요? 3이죠. 그러면 3이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바람을 핀 게 아니라 B의 값을 A에다 할당해 준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좀 부록으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제가 이거 듣고 들으면서 아까 동적 활동 말록 봤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똑같진 않지만 뭐랑 비슷한 의미냐면 이거랑 비슷한 의미예요. 말록이 왜 쓰이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이때 B가 막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크기가 막 정의가 됐어요. 그걸 랭스라고 합시다. 크기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막 크기가 5가 됐어. 아니 10이 됐어. 그러면은 그 값을 그냥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쓰는 거예요. 런타임 중에서 크기가 동적으로 변하는 배열을 쓰고 싶다 할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로 웃었어요. 말로 웃어가지고 동적 할당을 하는데 이거 동적 할당하는 거 이 사이즈 오브 인트가 뭐냐면은 4예요 4 그냥. 인트가 4바이트잖아요. 사이즈 오브 안에다가 자료형을 넣으면 그 자료형의 크기를 발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4가 나왔죠? 그럼 4 곱하기 랭스를 해준 거죠. 10. 그럼 40바이트를 말록에 넣은 거예요. 그럼 그 40바이트만큼 메모리를 할당해달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왜 써? 귀찮은데. 그리고 말록의 경우에는 이런 말록의 경우에서 말록이 실패할 일이 없어요. 사실 크게 실패할 일이 없어요. 막 여기 안에다가 막 2GB 이따구로 넣은 게 아닌 이상은 실패할 일이 없어. 그러면 굳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개발자들이. 그래서 뭐가 나왔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인트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함수로 동적 할당을 하던 거를 연산자 new라는 연산자로 동적 할당을 시켜준 거예요. 기본적으로 형이 알아야 될 거는 지금 다 알았어요. 변수가 뭔지 이해가 됐죠. 물론 이것만 한다고 해서 형이 바로바로 질문 사항들이 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기초적인 개념은 이렇게 잡고 간 거죠. 좋아요. 끕시다 이제.